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저렇게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만일에 저렇게 대구 송구 사건에서 배상윤 상대로 저렇게 했다면 그럼 저 사건만 그렇게 했겠는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죠.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그 이 사건 수사를 했던 전반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것이 정치 검찰의 해체다.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기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기표입니다. 기수대로 그런 거 맞죠? 예.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네. 네. 기수면 어찌도 높네요. 실력도 없는. 아이 무슨 두 말씀? 분이 실력이 아이고. 양부남 의원 기수가 얼마나 높으신 겁니까? 상당히 높죠. 3기 이제 22기니까. 21기에 아, 죄송합니다. 사보시험을 합격했는데 네. 22기. 좀 저 연설을 좀 더 다녔죠. 그래서 22기로 졸업을 했어요. 하셨나 보네. 공부를 못해가지고. 한 기수를 더 하는. 까마득한 후배들이죠. 네. 박은정 의원님 저희들은. 몇 기십니까? 저 29기입니다. 29개. 김기표 의원님. 네, 저는 30기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0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 정도 기수 차이 나면 까마득하죠. 까마득하죠. 아, 그리고 특히 양부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전설적으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전술적입니까? 특수 수사 아주 그냥 정말 잘하신 분으로 저희들이 아, 그래요? 요즘 후배들이. 특수부 검사만 맞아 죽어. 수사 굉장히 잘하신 분을 저희들 후배들은 잘 알고 있고요. 자, 최근에 내란 특검 조특검이 예. 본인의 뭐랄까요 캐릭터를 드러내는 몇 가지 결정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특검하고는 잘 알죠. 예. 검사를 같이 임관했고 또 같이 근무도 해봤는데 이번에 특성이 매우 기민합니다. 영역에 기민성이 있어요. 빨리 하죠. 근데 그걸 그대로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 빨리빨리 같아요. 해요. 예. 윤석열도 조특검이 그렇다는 걸 알고 지금 대응하는 거잖아요.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하로 보내줘.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당하게 가겠다고 하다가 바로 1시간 늦춰줘. 예. 1시간 늦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늘 지각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내란 수계에 그나마 그 마지막 자존감 같아요. 신경질 그렇죠. 건드리면 네가 하는 대로 다 가지 하지는 않겠다. 나 대통령이었어. 예. 1시간 늦춰줘. 1시간 늦춰줘. 괜히 신경전이죠. 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하로 들어갈 거야. 그냥 해보는 거고. 그것도 그죠? 여기 그 저쪽에서 보니까 인권보호 규칙을 변호사가 내세웠는데 네. 인권보호 규칙에도 지하로 보내는 규정은 없어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1시간을 좀 이렇게 버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 것이 나중에 이제 6시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심야 조사 뭐 이런 안 할 때 받으려고?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1시간 더 또 번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네. 가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가 예. 그게 기각되니까 다시 또 예. 1시간 늦게 간다 늦춰져. 뭐 지하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조은석 특검은 제가 평상시 조은석 특검의 성격을 봐서는 그 다음은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이런 거 안 받아주고. 이런 거 체포영장은 이제 물건 조사했으니까 체포영장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아마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세게 나오면 더 세게 나오는 스타일이죠. 예, 그렇죠.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죠. 잘 걸렸네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출석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13조에 대국민 공보 맞죠.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권보호서 그렇죠. 규칙이라든가 뭐 형사사건 공개 관련 규정은 법무부령이고 법무부령은 특검이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률 위반하기 때문에 어허. 윤석열 측 주장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기선 싸움을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윤석열 측이 쪽에서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네,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지금 자기들이 무시하고 그 특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그동안 하다가 이게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그때 집행도 됐고 했는데 이번에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니까 바로 의견서를 넣었을 거예요. 우리 나갈 테니까 영장 기각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판사가 법원에서 그거는 받아줬는데 그렇죠. 그걸 기각했는데 그러자 바로 또 기가 살아가지고 네. 1시간 늦춘다 뭐 지하로 들어간다 뭐 몇 가지 조건을 막 던진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렇게 출석하겠다고 해서 영장이 이제 일단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기세가 조금 꺾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버티다가
잘못하면 진짜 영장 발부되면 외길이거든요. 그럼 바로 또 구속영장까지 가는 분위기가. 그러나 이제 또 다시 한번 버텨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싸움에서 이미 조금 밀리는 느낌이죠. 한 가지 좀 제가 법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건의 이첩이 아니고 특검이 인계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전에 경찰 특수단에서의 출석 요구와 출석 불응이 그대로 특검이 그 사건을 인계받은 거기 때문에 유효하거든요. 카운팅 3번 됐어야 되는 건데. 카운팅이 3번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장이 나와야 되는 나왔어야 사건인데 되는 건데. 중앙지법 판사가 윤석열 측 주장 출석 요구를 안 했다 특검이 그것만 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직위연화 돼가지고 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윤석열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경고를 좀 드려요. 내란 특검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한번 명분을 쌓았으니까 이번에는 그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든 아니면 구속영장으로 바로. 구속영장입니다. 아 그래요? 스타일상? 근데 제 추측이 100%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구속영장.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사실 근데 이번 체포영장은 이제 기각이 됐어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장이 청구된 걸 아니까 바로 우리 출석하겠습니다 해서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특검이 지금 기간이 한정된 수사 그렇지, 끌려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특검에서부터 1차, 2차, 3차 소환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소환 일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얻은 시간적인 실익이죠. 그렇죠. 그런 영장이 의미가 나오면은 있습니다. 네. 체포해서 좋고 안 나와도 윤석열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을 그렇지.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피고인 측, 피기자 측에서 왜 특검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오라고 안 했는데 그게 절차적 흠결이 있냐는 그 억지 주장이죠. 억지 주장. 그들이 인계했기 때문에 8번 출석 불응했잖아요. 네. 경찰 3번, 검찰 3번, 오케이. 검찰 2번, 공수처 3번, 경찰 3번. 그거 다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저거 다 세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비공개해라는 것도 규정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특검 그 13조 보면은 공포하도록 됐습니다. 과정을.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출석은 수사 과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 출석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출석 과정에서 그 기자들을 접촉해야 국민들한테 알려지니까 그렇죠. 예, 예. 당연히 그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가 봐요. 1시간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1시간. 기세 싸움이에요. 그냥 기세 싸움? 양부담 기세 의원님 싸움.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단 야 기세 늦춰줘. 싸움입니다. 네. 그래 그럼 늦춰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요구에 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예. 그런 기술이군요. 말하자면 일종의. 한번 해보는 거요. 지금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일찍 일어날 자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너무 잘 윤석열을 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 그 지금 초반전에서는 특검 분위기를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하도 지기현 재판만 보다가 특검 이러니까 아주 속 시원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오래 봐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예. 구속영장이 조만간 들어갈 것이다. 다음 단계로. 저는 28일 날 조사하고 나면은 예. 그날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기록상 수사 기록상 기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뭐 생각하기에도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직권남용이라든가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아마도 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일이면 내일인데. 이번에 내란 특검의 특성은 조은석 특검은 지금 속도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소를 바로 해가지고 그걸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속도감이 굉장히 있는 특검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조금 뭐 전 슬라이스라고 좀 표현하는데 조금씩 나누어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지금 6개월 내에 끝낼 수 없도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기소를 해서 영장을 또 받으면 또 6개월밖에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직위원 재판은 지금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예. 김기표 의원님 법사위원이죠. 네. 법사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직위원 판사를 빨리 재판을 그만두도록 하고 맞습니다. 집중 심리를 해서 네. 일주일에 서너부시 재판해가지고 빨리 끝내드려야죠. 법사위원장 뽑히면 바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박은영 의원도 법사위원 하시죠? 죄송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뭐 하고 있는 거 법사위원? 우선은 이제 특검이 열받아 죽겠는데 빨리 직위원을 맞습니다. 네, 끌어내리고 네, 잘알겠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 가지고 갖고 뭐 지금 술을 먹었다는 거 안 먹었다는 건데 그 빨리 촉구를 하셔서 네네.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결정을 내도록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직위원 재판을 그만두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지금. 법사위원 아니라고 막. 그래서 저희들 행안위는 잘하고 있어요. 법사위에서도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만 어찌됐든 직위원 재판부가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 좀 쪼개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한 거 가지고 조사해서 기소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일단 내란 특검은 초반 속도가 아주 좋다는 평이고, 그리고 김용현은 이제 구속 연장시키는데 성공했고 임무를 다 했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안심했고, 특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노상원이에요. 그렇죠. 노상원 추가 기소했는데 노상원은 이 재판 전체를 비공개해가지고 그리고 기자도 못 들어가게 해서 그리고 참고인 변호인도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예. 재판이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직위원 재판부가 제대로 과연 하고 있을지. 공개 재판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직위원을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단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 노상원 추가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 이제 같습니까? 어제 김형수 특검보가 네. 그 노상원에 대해서 추가 기소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기록상 노상원 수첩에는 외환과 관련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외환. 그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기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또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알선수재로 또 추가 기소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노상원에 대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추가로 구속하려고 한다면 그 알선 수재의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바로 구속하면 되거든요. 원래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직위원 판사를 믿지 못하니까 그 알선 수재로 추가 구속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추가로 기소해서 다른 재판부, 예를 들면 뭐 한성진 재판부가 이번에 김용현 구속하듯이 그렇게 추가 기소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노상원 노상원 나오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공포거든요. 그렇죠. 노상원 범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용현이가 경호처에다가 그 노상원한테 비화폰을 주려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비화폰을 받아서 노상원에게 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이게 지금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노상원이도 이건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 잘하면 공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노상원에도 이러한 범죄로 영장을 청구하면은 한상진 부장이 다시 내주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무슨 건으로 지금 다시 추가 기소는 했거든요. 특검에서. 그래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네. 김용현이가 이번에 구속된 게 그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자격 없는 민간인 노상원에게 주려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비화폰을 받아다가 노상원을 준 게 범죄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노상원이도 공범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럼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는가?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리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같이 모의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공간에도 직접 가고 그런 부분들이 노상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범죄 사실로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특히 생각합니다. 수첩에 적힌 여러 가지 끔찍한 무시무시한 내용도 이게 수사가 어떻게 돼서 얼마나 입증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 수거해서 연평도에도 그렇죠. 빠친다. 그런데 영연백을 해서 처리를 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화학물질로 죽인다는 그렇죠.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살인 이제 예비 음모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NLL상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한다. 그렇죠. 이런 것에 이적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기소가 아직 안 됐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수사 중인 그래서 거죠. 이런 부분에 수사가 돼야 되는데 아마 현 경찰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은 수사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특검이 아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조사해서 7월 9일 이전에 못 나가기에는 무리니까 이것은 김용현에게 적용된 그 사실 김용현의 영장이 발부된 게 유기형 공방이지 않습니까? 비합법 문제.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걸로 한번 영장을 청구해본 것도 근데 아까 일단 입증 가능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묶어두고 이제 박은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월 16일 날 실제로 노상원에 대해서 알선 수재로 기소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수 특검부가 얘기는 했지만 추가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노상원은 7월 9일인가요? 그때 기간 연장해서 6개월을 더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알선 수재로 구속하면 돼요. 이미 직위원 6개월을 더 재판부가. 할 수가 그 있어요. 직원 재판부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직위원 재판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위원을 내쫓고 판사를 바꾼 뒤에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이제 이거 청구가 아닌 거죠. 이런 것은 네. 발부 요청이죠.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주나 증거물 우리가 있으니까 직접 구속해달라는 게 청구가 아니라 요청 발부를 하죠. 이걸 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구속 재판 피고인에 대해서 늘상 하던 거예요. 구속 그 피고인 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추가 범죄 사실로 구속해 달라. 사실은 원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직위원 재판부가 당연히 이제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법조인들의 상식인데 상식이죠. 워낙 직위원 네. 재판부가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그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풀어줄 걱정을 거라고 하는 생각하죠. 이제 거거든요. 거꾸로. 그런데 네. 윤석열도 풀어줬는데 뭐 풀어줄 겁니다. 직위원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려되니까 지금 그렇죠. 특검이 나서가지고 못 예, 풀어주게 예. 다른 장치를 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 아마도 직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해야 되고 또 그 윤석열 구속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의 직위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 사건이 이첩이 됐거든요. 특검에서 아마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도 수사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직위원 판사도 지금 맞아 고발됐죠. 그렇죠. 그 고발 사건이 특검으로 이제 이첩됐습니다. 야, 예, 이거. 심우정과 같이 됐죠. 다 살펴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특검 이제 일반 검찰에서는 직위원에 대해서 재척, 회피, 기피 이런 건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아마 특검 분명히 할 겁니다. 기피 신청도 하고 예. 또 직위원 재판부를 수사도 하고 그렇죠.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해야죠. 특검이 좀 공소유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소 유지하면서 그렇죠. 예. 그 재판부로부터 재판받을 수 받을 수는 없어. 없지 않습니까? 말이 해야죠. 전에. 예. 수사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재판 받느냐. 그걸로 기피 신청 사유를 충분히 삼겠네요. 가능하고 아마 조은석 특검이 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은석 특검도 충분히 이런 생각 하리라고 저는 봐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겠네요. 돌아가죠. 수사에 우선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죠. 기피 신청해야 되는데 내가 나가 기소한 사건을 공소유지 판사 내 수사 대상이 된다. 동시에 그럼 또 그건 말이 안 나가야 되지.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이유면 예.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럽고 또 네. 법사에서 저 쫓아내고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가지고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내 법적으로는. 수사 대상이다 이거죠. 나는 저 사람을 수사하면서 내가 또 내 재판에 공판 검사를 어떻게 그렇죠. 예. 공판 재판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죠. 예. 이해 충돌이 생기겠죠. 예. 아니면은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 내 수사 대상이어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나가 달라. 이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죠? 법사에서 또 쫓아낼 겁니다. 우리 두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전에 하여튼 노상원은 저희가 수첩은 봤는데 수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또 못 들어봤어요. 그죠? 예. 그 내용이 진짜 흉악한 내용인데. 노상원 수첩, 노상원이 이 수사의 내란의 기획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훨씬 더 국정농단, 그러니까 뭐 김건희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이런 것까지 네. 다 나올 수가 있을 저기가 거라고 진짜 생각해요. 같은데. 저희가 진짜예요. 네. 특검이 발족한 이유가 이제 각 기관,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기들 약점이 될 부분을 수사를 잘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특검이 이제 모이면 모든 기관들이 했던 내란 상황에서 했던 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가 특검으로 인해서 외환 유치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어서 사실 특검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저 특검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네요.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노상원이가 네. 네. 이 내란의 핵심 인물이죠. 그러니까요. 네. 속살이에요, 저기가 내란에. 속설이에요. 예. 우리가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 이제 조특검에 이제 해야 될 진짜 임무죠. 저게 가장 중요한 임무 같습니다. 예.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은 웬만한 건 드러난 것 같고 네. 노상원과 주고받은 게 뭔지가 잘 안 드러났는데 그렇죠. 노상원은 전체가 지금 안목 속에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직원 재판부도 올해는 못 버틸 수 있겠네요, 그죠? 그거 며칠 안에 기피시지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것 같네요. 예, 내가 수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재판을 받아? 그렇죠. 그건 예. 말이 안 되지. 예. 어, 아마 우리 조특검이 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못했으면 우리들이 하는 이 방송을 듣고 아마 캐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김에 어제 대북 송금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북 굉장히 중요한 반전인데 대북 송금이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는데 그건 이재명을 위해서 준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해 왔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 돈을 줄 때 그 해당 사업을 같이 했던 KH 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예. SBS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나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재명 몰라. 쌍방울하고 사업한 거야 그거는. 예.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네. 그러면서 그러면 쌍방울 회장이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확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해 왔지만.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뭐가 튀어나왔냐면 저 분을 구명하려고 그 대통령실하고 그리고 여당의 의원 예. 그 거간 역할을 했던 조모 씨라는 사람은 권성동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과 뭐 40억을 얘기했다는 이런 주장하는 그 자신들만의 녹취도 있나 봐요. 예. 이렇게 새로운 이게 말하자면은 만들어진 날조된 사건이라는 의혹 제기가 딱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이 우리 정치 검찰 뭐 TF에서도 계속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법사에서 대북 송금 네. 특검도 지금 발의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배상윤 진술. 배상윤이 이번에 SBS 했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이 옛날에 김성태 수양 엄마 수양 엄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 무시된 상태였는데 수양 엄마의 진술과 배상윤 진술이 일치된 일치하는 상태요. 거죠. 또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야합 뭐 이렇게 권 의원 그다음에 권 의원의 진술 녹취했다는 내용 또 윤모 아무개 특보 네. 그러한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을 대통령실 특보 윤석열의 이게 모든 게 사실이라면은 일단 녹취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것은 즉시 수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수사를 착수하고 이렇게 되면 이화영에 대해서는 아마 재심 사유가 될 겁니다. 재심 되죠. 재심 사유가 특별한 되고 사정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던 것과 정반대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화영은 재심을 해야 되고 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무죄가 되는 거죠. 이거 끝나버리니까. 근데 이 사안을 검찰이 만약에 진짜로 날조한 거라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검찰도 그렇죠. 그거는 검지사도 구속이 돼야 되고 이걸 거간했던 사람도 구속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건. 어마무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이 발동해야 되겠죠. 이 현재 검찰 맡겨놓을 수 없고. 엄청나게 게이트급 좀 그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지금 그저께부터 등장한 그 주장하는 사람들대로 그림을 새로 그리자면 그 사람 주장들이 맞다면 이재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려고 그렇죠. 예. 북한 사업하던 사업자 하나를 데려와 가지고 그렇죠. 그 돈 자기들 사업 때문에 북한에 줬는데 이거 이재명 때문에 준 거라고 말해 예. 해서 조져서 그 사람 진술을 바꾸고 그와 반대될 진술한 사람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거 우리가 상황이 불릴 때마다 전화해서 뭔가 거래를 해보려고 하고 그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야 너도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해라고 하는 그런 회유 혹은 거래가 있었고 이 가운데는 검찰에 있는 거 검찰이 이 일을 왜 합니까? 윤석열 쪽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했겠죠. 만약 했다면. 이거 지금 경천 동지할머니 대북 송금 사건은 사실상 그것도 이제 김성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가 네. 돈을 준 것이 왜 줬고 리오남을 만나 줬다는 건데 그냥 나는 북한에 내가 줬고 그걸 다 보고하고 이화영하고 얘기하고 다 이재명하고 다 얘기했어. 이제 이렇게 사실상 진술밖에 없는 것인데 김성태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오면서 들어왔죠. 갑자기 들어오죠. 도망갔다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게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이 됐을 거다. 이제 검찰과. 이렇게 검찰과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지금 저런 상황을 보면 이미 그렇게 조율을 하고 검찰과 조율을 하고 들어와서 김성태가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럼 저- 거짓말로 날조해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정권을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하자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들, 그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그 위법한 수사 사건 조작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어떻게 됐는지 대검 법무부 나서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고 감찰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그 법무부 대검이 제대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검찰 정말 청산과 관련해서 뭐 들여봐야 된다. 대표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죠. 예, 이재명 사건을 날조해서 검찰이 사건을 날조해가지고 이재명을 출마하지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야당을 사실은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건의 대표격이죠. 이게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방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나와서 입장 표명도 하고 감찰에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대북 송금 특검 발의했던 것을 빨리 통과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걸 밝혀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 이제 전부 사실이라면은 이화영은 당연히 재심을 해서 무죄가 선고가 돼야 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사건이 뭐 그냥 무죄가 되는 거죠. 기소 자체를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 지난번 저도 오늘 보도를 봤더니 2번인가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첫 번 접촉 시기는 연어술 파티로 검찰이 궁지에 몰렸답니다. 그 두 번째 할 때는 리호남을 필리핀 마니라에 써서 본 사람이 없다. 건살이 없다. 아주 이따 더 궁지에 몰렸대죠. 그러니까 배상윤 회장하고 이제 접촉한 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전할 때 시점이 배상윤의 진술이 필요했던 그래서 필요했던 시점이죠. 두 번 다 네. 배상윤의 진술이 있어야지만이 검찰을 이렇게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흔들릴 때죠. 네. 말하자면 그 한 명 양반 더 주장 하나밖에 없는데. 한 명 더 보강해 주라 이제 이럴 그렇죠. 때가 그 필요할 사람 하나 때였어요. 지금 예. 쌍방울 회장 지금 진술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예. 또 없어 보강해 준 사람이 네. 배상윤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저렇게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만일에 저렇게 대구 송구 사건에서 배상윤 상대로 저렇게 했다면 그럼 저 사건만 그렇게 했겠는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네. 들죠. 모든 사건이.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그 이 사건 수사를 했던 전반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것이 정치 검찰의 해체다. 이재명 관련한 수사는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맞아요. 수사는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예. 대장동도 제가 진짜 대장동 처음 나올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는 지자체장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이거를 죄로 만들었네? 이건 또 검찰 혼자서는 못해요. 언론이 도와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성남 FC 이런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자체장의 적극 행정을 단죄한 겁니다. 그것도 성과를. 성과를. 그것뿐만 아니고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모든 사건들은 그렇죠. 사실상 유일하게 유동규 같은 사람 진술자 하나 이렇게 그렇죠. 꼬셔가지고 쌍방울 하나 꼬신다든가.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유동규 진술 하나 꼬시고 쌍방울 김성태 하나 꼬셔서 아예 사건을 흙을 배우로 약한 거를 찾아내서 그렇습니다. 예. 너의 죄를 감화해 주겠다. 예. 안 그러면 크게 이제 감옥에 가거나 크게 단죄 받을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너 살려줄 테니까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너 살려줄 테니까 이거 진술 이렇게 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의한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인정 안 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 자 유동규 김성태 아, 또 유동규 의원님 또 화날 수 있지. 그렇죠. 진짜. 김성태 유동규 진술 빼고 그걸 얘기하면 다 물결 자연스럽다. 변호인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넣고 보면 부자연스럽게 많은데 왜 유죄 판결을 자꾸 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애들이 그 사람들이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딱 생각하고 하면 다 물결이 맞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말이 안 맞고 저기서도 말이 안 맞는데 계속해서 유죄 판결을 내고 그래서 있고 우리는 이번에 이제 배상윤의 진술 예. 그리고 또 배상윤과 접촉했다는
녹취록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전반적으로 한번 맞습니다. 이 스크린할 예. 명분과 근거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각종 거론되는 사건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예. 네.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네. 근데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왔고 예. 항상 신기했어요. 안 죽는 게. 저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어떤 지자체장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걸 숨기지 그게 전부 다 치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홍보가 되는 것들을 건드린 맞아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는 뭔가 문제가 있다. 대북 송금도 얼마나 볼수 웃깁니까? 제3자 뇌물죄. 그러면은 이재명의 이익은 그 북한 김정은의 이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형제인가? 진짜 그 들여다볼수록 야, 이게 진실이 언젠가 이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된 근데 겁니다. 검찰권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구조예요. 수사와 기소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검찰권을 그냥 막 끝까지 사용하면은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리고 그래서 언론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언론이 같이 도와주는 거죠. 네. 언론이라는 것은 취재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저런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법조, 특히 법조는 검찰 출입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검찰 주는 것만 받아먹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검찰 프레임으로만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검찰에 맞춰서 잘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이 조금 주는 것이 특종이 되고 자기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결탁이 돼 있는. 그래서 그런 제가 구조입니다. 네. 그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검찰개혁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지금 여실히 드러난 거고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공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고검 공보실에서 하는데 특검보가 검찰 마크 뒤에 붙이고 지금 브리핑하고 있거든요. 검찰실이라 내란 보니까. 특검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내란을 아하. 종식시키고 그 이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출범한 국민의 열망 속에 출범한 특검인데 검찰 마크 달고 박세영 고검장 브리핑할 때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다. 그 장소에서 검-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그럼 검찰 마크를 치울 수 아하. 있도록 뒤에 뭐라도 붙이고 나와라. 그러네요. 내란 특검이라고 붙여야 되겠네. 네, 그 모두 좋은 전환을 취지네요. 빨리 하시라. 아하. 지금 조은석도 검사가 아니고 그 특검보들도 그렇지.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저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도 그렇다 보니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대특검보가 나와서 우리 윤석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모두 전환을 하고 검찰이 아닌 내란 특검으로 다시 거듭나라. 그 날카로운 말씀드려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날카로우시네요. 네. 조은석 특검이 이것을 좀 명심할 겁니다. 아니 그거 맞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검사로 돌아가서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가 공간이 검찰청이라고 해서 검사의 자격으로 수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얘기다. 맞네요. 국민이 부여한 내란 특검의 자격으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판을 바꿔야 되겠네. 붙여야 되죠. 다른 붙여야 거. 되겠네. 네. 예. 빨리 간판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특검한테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걸 간판 하나 맞춰줘야 돼. 가가지고 백 하나 만들어 달라고. 예, 예. 그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인지가 검찰이 되는 마치 거죠. 검찰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유. 본인들도 검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모두 전환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리했어. 예. 자, 한 건 했고요. 자, 요거 특검이 이어지는 한 그리고 검찰의 중심에 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3분 혹은 4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태 의원님까지 끼면은 딱 세트가 완성될 것 같은데 오늘 바쁘셨는가 보죠. 이거 바쁜 척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